자,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된 애플의 새로운 맥북 프로 제품의 디스플레이에 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M1 프로, M1 맥스 칩을 가진 새로운 제품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 맥북 프로 제품들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Liquid Retina XDR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굉장히 좋은 품질의 모니터 디스플레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모니터를 사용하실 때에 색깔에 관해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약간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혼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XDR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XDR 또는 HDR 또는 SDR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면 SDR이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 다이내믹 레인지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사용해 오던 일반적인 모니터의 명암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모니터에 가장 밝은 화이트가 200칸델라라고 되어 있다면 어떤 컨텐츠를 보더라도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그 200칸델라를 초과하지 않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HDR이라고 하는 것은 High Dynamic Range라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사진에 사용해오던 그 HDR이 아니고요. 이거는 동영상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사진에서 사용하던 HDR이라고 하는 것은 촬영 대상을 예컨대 자연을 촬영할 때 굉장히 밝고 어두운 그런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밝고 어두운 대상들을 모두 한 화면, 한 이미지 속에 담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노출을 주어서 촬영한 다음에 그것을 혼합해서 어떤 디테일도 소실되지 않도록 날아가거나 묻히지 않도록 그렇게 촬영을 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줄 디스플레이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HDR이라고 하는 것은 동영상을 촬영할 때 예컨대 돌비 비전 같은 그런 HDR 기술을 적용해서 촬영을 함으로써 그 대상물의 밝기 분포를 전부 다 디테일을 구분해서 인코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도 HDR 컨텐츠라는 걸 인식해서 지금 현재 자기가 놓여 있는 200칸델라면 200칸델라라는 최대의 휘도 밝기를 훨씬 뛰어넘는 500, 1000, 1500칸델라 정도의 굉장히 밝은 그 명암비를 부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캡처된 화면의 명암비를 그대로 다시 재현해 주는 기술, 그걸 HDR이라고 하는 것이고, 애플에서는 그 HDR 기술을 1600칸델라까지 extend, 즉 확장시켰다라고 해서 XDR, Extended Dynamic Range라고 또는 Extreme Dynamic Range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HDR, XDR, SDR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결론은 이 디스플레이는 그 XDR 기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에 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터인데, 거기는 XY 값이라든가 무슨 간델라라든가 화이트 포인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감마라든가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제가 한 7개월 전에 출간한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것에 가장 기본이 되는 CIE, 측색학, 칼로리메트리의 개념으로부터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캘리브레이션하고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기술했기 때문에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맥북 프로가 가지고 있는 맥OS는 12 버전이고 몬트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늘 사용을 해오던 디스플레이 컨트롤 패널에서 우리가 모니터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하는 것이 아예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주로 어떻게 해왔는가? 그 이전에는
이 디스플레이 컨트롤 패널 속에 들어오시면 컬러라고 하는 탭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모니터 프로파일들을 보고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예컨대 이 모니터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그 모니터 프로파일이 가지고 있는 캘리브레이션 커브, 즉 밝기라든가 감마라든가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 밸런스 같은 것이 즉시 그 영향이 나타나고 그 커브에 의해서 그 다음에 그 프로파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컬러 정보가 포토샵 등의 색관리가 지원되는 소프트웨어에게 전해져서 그 소프트웨어들이 이미지를 나에게 보여줄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한 상태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의 파트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캘리브레이션 커브라는 게 있고 그거는 이 프로파일을 선택하는 즉시 맥에서는 쿠션이 되고 즉 약간 푸르스름하게 약간 누르스름하게 모니터 자체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컬러 정보가 소프트웨어에게 전달되고 그 전달된 정보를 포토샵 등이 인식을 해서 별도의 계산을 통해서 나에게 정확한 컬러를 전달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의 디스플레이 컨트롤 패널 속에 들어가시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내가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나? 라고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모니터 프로파일이 보이는 대신에 여기 프리셋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 있고 사전 설정 그걸 눌러보시면 지금 여기 세 번째 그룹은 제가 그 제품을 구입한 다음에 만들어서 넣은 거니까 일단 없다고 치시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그룹이 미리 사전 설정으로 들어와 있어요. 애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전 설정이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HDR 등등등 이런 이름을 가진 사전 설정이 밑에 한 10가지가 두 번째 그룹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가 하면 이 사전 설정을 선택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항목은 크게 네 가지예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가? 첫 번째는 모니터의 밝기, 즉 휘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칸델라의 밝기가 보여지는가가 영향을 받아요. 즉 굉장히 밝은 상태가 되었다가 엄청 어두운 상태가 됐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밝기와는 별개로 모니터의 흰색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 모니터의 흰색의 색깔을 우리가 보통 화이트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몇 켈빈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XY 값으로 나타낼 수 있기도 하고 한데 예컨대 디자인 앤 프린트 이렇게 선택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전달되는 상태로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실제로 보고 있는 모니터의 상태는 약간 따뜻한 색깔로 바뀌었거든요. 그것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동영상을 캡처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을 할 때에 그 캡처되는 상태는 모니터로 나오는 그 신호 자체를 캡처하는 거예요. 즉 신호 자체는 내가 이 프리셋을 선택하나 또는 다른 어떤 프리셋을 선택하나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전달되지만 실제로 이 프리셋이 가지는 것은 그 신호 자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니터에서 구현되는 밝기와 아까 설명드리고 있던 화이트 포인트 이런 것이 전부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상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변화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어떤 항목이 그 변화를 겪게 되는가 하면 블랙부터 화이트까지의 그 계조가 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계조가 올라오는 것이 분포하는 밝기의 분포, 즉 감마 또는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받게 돼요. 감마 2.2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감마 2.2인지 2.6인지 그런 감마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 영향을 받는가? 컬러 개멋, 색깔 영역, 모니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컬러의 전체 그 표현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네 가지 항목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일단 이해하는 상태에서 애플 XDR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자, 일단은 먼저 제가 여기 오토매틱을 풀게요. 그리고 제일 밝은 상태로 먼저 둘게요. 그러면 이 상태의 프리셋은 저한테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그 항목 네 가지 중에 컬러 게뭇은 P3, 즉 원래 모니터가 네이티브로 가지고 있는 컬러 게뭇을 전체를 다 활용을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1600 니트라고 하는 것은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와 같은 것인데요. 모니터 디스플레이에서의 그 칸델라 퍼 스퀘어 미터는 보통 니트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칸델라와 같은 거예요. 1600 칸델라까지 피크 최대의 휘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뭐 할 때? HDR 컨텐츠를 만났을 때 그 말이에요. HDR 컨텐츠가 아니고 일반적인 모니터의 상태는 최대 500 칸델라인데 HDR을 감상할 때는 1600까지 최대 부분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감마는 2.2이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맞춰진 그 사전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같은 애플 디스플레이인데 XDR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거는 P3고 500니트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색깔 영역은 P3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최대 밝기는 500 칸델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HDR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감마는 2.2고. 그래서 HDR을 감상을 하시고 싶을 때는 당연히 이걸 선택하시면 그 HDR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밝은 그리고 어두운 명암비, 아주 극적인 명암비를 감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이거는 소위 인더스트리 스탠다드라고 하는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표준이라는 거예요. 업계 표준의 레퍼런스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컨대 디자인 앤 프린트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P3 D50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 모니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컬러 게뭇은 P3 전체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가 D50라고 하는 것은 5000 켈빈에 가까운 약간 따뜻한 상태의 화이트 포인트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감마는 2.2고, 그 다음에 다인가요? 오케이. 그렇게 네 가지 상태가 되어 있죠. P3 컬러 색 영역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D50 화이트 포인트를 사용한다. 감마는 2.2. 한 가지 빠졌네요. 그리고 그 밝기가, 즉 휘도, 루미넌스가 160 칸델라로 낮아졌어요. 그런 항목을 가지고 있는 사전 설정이고요. 예컨대 디지털 시네마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P3고, 그 다음에 감마가 2.6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모니터의 휘도 밝기가 48 칸델라로 엄청나게 어두워져요. 그렇게 항목을 가지고 설정을 해놓은 사전 설정이 바로 디지털 시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업계에서 이렇게 설정된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을 위해서 가장 좋다라고 그 업계 혹은 ISO 같은 곳에서 표준으로 설정해 놓은 그 상태를 모니터가 하드웨어적으로 거의 그대로 정확하게 밝기, 감마, 색 영역, 또는 화이트 포인트까지 전부 다 재현을 해주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그래피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D65니까 6500의 켈빈에 가까운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화이트 포인트에 P3 색 영역을 사용하고 감마는 2.2에 그 다음에 밝기는 160 칸델라를 가진 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내용을 대충 아시고 난 다음에 나는 당연히 정확한 색깔을 원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노트북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가지고 다닌다는 걸
밝은 상황, 어두운 상황, 이런 조명, 저런 조명, 여러 가지 조명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감안을 한다면 가장 편리하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애플 XDR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걸 두 개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인가? 애플의 트루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이 모니터가 놓여있는 상황의 조명의 화이트 포인트를 컴퓨터가 측정을 해서 그 화이트 포인트에 맞도록 자기가 스스로가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르스름한 조명에 가면 푸르스름하게 모니터가 바뀌고 붉은스름한 데 가면 모니터 스스로가 자기가 알아서 붉은스름하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것은 밝기를, 밑에 있는 것은 화이트 포인트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밝기를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제가 모니터를 조금 어두운 상태로 만드니까 스스로 내려가죠. 이렇게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밝으면 밝은 대로 자기가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자기가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모니터가 스스로 알아서 적응을 해서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정확한 밝기와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와 그 다음에 컬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리한 것을 따진다면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밝기는 당연히 이 모니터 스스로 자체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제가 스스로 알아서 조절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걸 한번 아시고 두 번째, 그거는 당연히 편리하니까 굉장히 좋겠는데 그거 이외에 나는 앉아서 작업하는 환경이 특정한 게 있고 그 특정한 환경에 픽스 고정된 상태를 나는 설정해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래야지 정확한 컬러를 내가 항상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작업하는 환경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작업을 하는 환경은 조명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조명이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고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UIA509라고 하는 LED 조명이 하나 있고 그 LED 조명을 6000 켈빈 상태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6000 켈빈은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더 너무 푸르기 때문에 그 6000 켈빈 조명에다가 영화 촬영할 때 주로 사용하는 시네젤이라고 하는 약간 색깔이 들어있는 필름이 있어요. 그 셀로판지 같은 거죠. 그거를 구입해서 거기다가 붙여놨거든요. 그렇게 하면 약 700켈빈 정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이 파란 피크가 조금 낮아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오스람에서 나오는 5000켈빈 정도 되는 오파장 형광등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상태가 조합됐을 때 스펙트럼이 이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블루피크는 이 LED 조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보이는 그린피크는 이 오스람 형광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을 때의 상태는 밝기는 조도가 700 약 50 룩스가 되고 그 다음에 조명의 품질인 CRI는 98이고요. 매우 높죠.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는 약 5200 켈빈 정도가 되고 세군도로서는 그렇게 되고 XY 값으로서는 0.340, 0.354 정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내가 모니터에서 원하는 것은 몇 칸델라의 휘도와 XY 얼마의 화이트 포인트인가. XY는 여기 XY가 지금 딱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휘도는 룩스는 휘도가 아니고 조도예요. 조도라는 것은 실제로 그 면에 도달하는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것이 휘도는 그 광원 자체의 밝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750 룩스일 때 조도가 휘도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어떻게 조절하는가 하는 것도 제 책 속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따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휘도가 750 룩스쯤 되면 조도가 750 룩스 정도 되면 모니터의 휘도는 어떻게 하면 거의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가 하면 이 조도의 제곱근의 루트 있죠, 루트. 제곱근의 약 6.8 정도를 곱하시면 돼요. 그렇게 곱하면 185, 190 사이가 나와요. 그러면 나는 이 상태에서는 190 칸델라를 설정을 하시면 내 모니터에서 거의 일치하는, 내가 프린터와 일치하는 화이트의 밝기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칸델라는 모니터의 휘도는 190 칸델라를 원하고 그 다음에 XY, 즉 화이트 포인트는 0.340, 0.354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입력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 책에 설명이 되어 있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 지금 모니터에서는 0.340, 0.354가 아니라 0.330, 0.340을 입력을 해야지 실제로 그렇게 XY가 내 모니터에서 출력이 되어야지 화이트가 일치가 돼요. 자, 그러면 그런 CMS의 지식을 활용해서 내 환경에 맞는 정확한 휘도 칸델라와 정확한 XY를 내가 알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상태를 어떻게 내 모니터에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고 정확한 그 상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방법이죠. 내가 원하는 정확한 타겟이 있을 때 어디로 가시는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상태에서 밑에 보시는 Customize Preset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아까 그게 지금 미리 선택이 되어 있죠. 그걸 선택한 상태에서 들어왔으니까 이 상태에서 플러스를 누르시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보이고요. 여기서 아까 내가 설명하고 있던 그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하실 것은 이름을 먼저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맥북 프로 16인치의 모니터인데 내가 원하는 화이트 포인트는 330, 0.330 이란 말이죠. 0.340이고요. 그 다음에 밝기는 190 칸델라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는 어차피 HDR이 지원되는 아주 좋은 모니터가 붙어 있으니 그것을 활용을 하고 싶으니까 XDR을 사용을 하는데 그 XDR을 사용할 때 최대 피크 칸델라는 1600까지 나는 전혀 필요 없고 1000 칸델라 정도면 충분히 나는 잘 감상을 하겠다. 그러면 1000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는 2021년 12월 16일에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먼저 설정을 하는 거예요. 변경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하는데 컬러 캐머스는 당연히 이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최대색 영역인 B3를 사용하셔야지 손해를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아까 내가 하고 싶었던 그 XY를 어떻게 설정하시는가 바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커스텀으로 0.330, 0.340을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0.002를 추가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는가? 제가 측정을 해봤거든. 0.002를 추가해서 설정을 하시면 0.002보다 작은 XY 값으로 화이트 포인트가 구현이 돼. 그러니까 예컨대 0.332, 0.342라고 입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감마는 당연히 2.2가 스탠다드고요. 그 다음에 HDR 컨텐츠를 즐기겠다. 당연히 아까 제가 그렇게 썼죠. 그러나 그 HDR을 즐길 때의 피크는 1000 몇백까지 필요 없고 1000이면 난 충분하겠다라고 1000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HDR용이고 나의 기본 모니터에 사진 같은 거 작업하실 때에 기본 휘도는 아까 단 190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190을 입력을 하는가? 그게 아니고 약 5칸델라 정도를 낮추어서 입력하시면 190 칸델라가 충분히 구현이 돼. 그것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측정을 해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세팅을 해요. 185 칸델라를 내주세요 라고
하고 실제는 난 190을 원하는 것이고 실제로 원하는 XY는 0.330, 0.340인데 내가 입력하는 것은 0.332, 0.342라고 입력하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아까 제가 이미 그 상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그 이름이 어디에 생기는가? 여기 밑에 줄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프리셋을 한 개 만드시면 별도로 커스텀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상태로 정확한 상태의 모니터가 자동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애플에서 그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는지를 다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하는 장비를 별도로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거의 핀포인트에서 정확한 상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사진 디자인 작업하실 때 내가 원하는 칸델라, 밝기, 화이트 포인트를 딱 구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예컨대 이런 동영상에서 HDR을 감상을 하시면 HDR 유튜브에서 HDR을 보시면 여기에 HDR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HDR 컨텐츠라고 하는 걸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혀 HDR 컨텐츠로 전달이 되지 않지만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태는 굉장히 화려한 그 명암비를 가진 HDR 동영상을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일석이조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아실 것은 이 모니터들은 공장에서 제조가 될 때에 모니터별로 다 별개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그 모니터마다의 프로파일이 개별적인 프로파일이 이미 들어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니터의 프로파일은 어디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는가 하면 컬러싱크 유틸리티라고 하는 걸 열어보시면 여기 디스플레이에 컬러 LCD라고 하는 걸 클릭하시면 팩토리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고 이 이름이 바로 이 모니터만을 위한 제조 공정에서 만들어진 프로파일이에요. 이 모니터 프로파일은 어디에 들어있는 것인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시면 매킨토시 HD의 라이브러리 속에 컬러싱크 안에 프로파일즈 안에 디스플레이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아까 그 본 이름이 여기 보이죠. 이 프로파일이 바로 저의 모니터의 프로파일이에요. 이 모니터 프로파일이 여기에 선택되어 있고 커런트 프로파일에서도 그것이 선택되어 있어야지만 포토샵 등의 그 그래픽 소프트웨어에게 이 모니터의 정확한 상태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들이 정확한 컬러를 나한테 보여줄 수 있고요. 그 포토샵 등에서 원래 같으면 이 에디터 안에 컬러 세팅이 들어가시면 내가 캘리브레이션 한 모니터의 프로파일은 어디에서 그 정보가 전달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가 하면 워킹 스페이스에 RGB를 누르시면 바로 위에 모니터 RGB 옆에 이름이 내가 만든 모니터 프로파일 이름이 보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이 보여야 돼요. 아까 그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진 그 내 모니터만을 위한 프로파일 보셨잖아요. 그 이름이 포토샵 등이 읽을 때는 그냥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읽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RGB 옆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여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컬러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작업하는 이미지를 정확하게 컬러를 보고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상태의 디스플레이는 캘리브레이션을 할 수 없는가?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 i1 Pro 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고 캘리브레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i1 프로파일러 같은 걸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캘리브레이션이 돼요. 되긴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커스텀 캘리브레이션을 하시기를 전혀 권장하지 않아요.
어떤 결과를 얻기 때문인가 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물로 되어 있는 이 컬러 게멈, 이 모니터의 원래색 영역인 P3고요. 여기 안쪽에 보이는 솔리드 바디의 게멈이 바로 캘리브레이션 했을 때의 그 모니터 프로파일이 보여주는 컬러 게멈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세팅을 하고 캘리브레이션을 하더라도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희한하게 그 결과로 나오게 되는 모니터 프로파일의 컬러 게멈은 원래 P3보다 훨씬 작은 색 영역을 반영하게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색깔의 영역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원인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조하는 곳들에서 개선을 해서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상태를 모니터에 구현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